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학기로 10회차 한번 또 진행을 해 볼 텐데요. 10회차 문제가 되게 쉽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간단하게 우리 한번 또 정리를 해 볼 텐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민간 소방행정조직인 의용소방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도지사나 서장, 그죠? 여기 본부장 없다 그랬죠? 시도지사나 서장은 재난 현장에서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자,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가 얘기했죠, 그죠? 설치할 수 있다고. 자, 2번 의용소방대는 시, 그죠? 그리고 또 읍, 면에 둔다. 시도나 시읍면에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정년 65세 맞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나 1, 2, 3번 맞으면 충분히 그냥 고를 수 있게 낸 거거든요. 몰라도 요게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 의용소방대 날이, 여러분들 의용소방대에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 19일이다. 이런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냈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오버를 지연시키기 위한 소방 전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1번 창문 등을 개방하여 배연함으로써 공간 내부에 열을 방출시켜 플래시오버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가시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얘가 배연지연법. 이름이 아셨죠? 배연지연법이다. 두 번째, 화재가 발생된 밀폐 공간의 개구부 인근에서 이용 가능한 벽 뒤에 숨어 있다가 출입구가 개방이 되자마자 개구부 입구를 측면 공격하고 화재 공간에 집중 방수함으로써 플래시오버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측면 공격법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플래시오버 지연법이 아니고요. 백드래프트 지연법, 백드래프트. 3번 배연법과 반대로, 그죠? 환기를 시키는 것과 반대로 닫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감소를 시켜서 연소 속도를 줄여서 지연시킬 수 있다. 그래서 관창호스 연결이 지연되거나 모든 사람이 대피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공기차단 지연법. 네 번째, 분말 소화기 등 이동식 소화기를 분사하여 화재를 완전하게 불가능하나 일시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으며, 그죠? 그리고 플래시오버를 지연시키고 관창호스를 연결할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냉각지연. 그러니까 이게 온도를 낮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재를 완전하게 이제 소화가, 이게 뭔가 조금 말이 좀 이상한데 소화가 불가능하나 일시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대요. 그래서 플래시오버를 약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냉각지연법이라는 걸 쓰더라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소화가 요거 하나 좀 추가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화가 완전하게 소화는 불가능하지만 일시적으로 온도는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지연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볼까요? 3번. 다음 중 국가소방공무원 계급 순서로 맞는 것은 높은 계급에서 낮은 계급 순으로 나열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가 총감, 그죠? 그리고 정감, 감, 준감, 정. 맞습니까?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령, 경, 위, 장, 교, 사.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제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순이거든요.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1번. 그래서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순으로 우리가 저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실 수 있고, 자, 4번 문제는 뭐냐면 분말 소화약제 소화효과에 대한 건데 1종, 2종, 3종 제가 문제만 딱 냈거든요. 1종은 열분에 의해 나트륨이라는 게 나와서 부촉매 가능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누화가 생길 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 자, 2종은 칼륨, 부촉매. 3종은 메타인산, 방진 효과, 그죠? 짝지을 수 있고 일반 소화, 그래서 가능하다. 3종 분말 소화약제는 부촉매 소화 일어납니다. 암모늄 이온에 의해서 부촉매 나타나고요. 냉각 질식 유화 없죠. 유화가 어디 있어, 그지?
맞잖아. 여러분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저는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5번. 자, 팽창비에서 20배 이하를 우리가 저발포라고 얘기하고 80 이상 1000 미만인 걸 고발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중 발포 배율이 다양하여 고발포 및 저발포로서 소화가 가능한 것은 합성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고발포까지 사용 가능한 거. 자, 다음 6번. 역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보십시오. 버너 과열 시 역화 현상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역화는요, 확산에서는 발생 안 합니다. 언제만 발생해요? 그렇지. 예온합 시에만 발생하죠. 3번. 연료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그러니까 분출이 더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럴 때는 역화보다는 선화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노즐을 통과하는 가스가 고온이 됐을 때 역화가 발생할 수 있죠. 즉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옳게 설명된 건 뭐밖에 없더라? 이 1번밖에 없습니다. 1번밖에 없더라. 그치? 7번. 자, 폭발의 종류 중 증기훈 폭발, UV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방된 대기 중에 다량의, 지금 여기가 보면 액체 또는 가스가 유출되어 발생된 증기가 공기와 혼합하여 발화원에 의해 폭발한,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두 번째, 증기훈 형태가 되기 위해선, 그죠? 이렇게 뭉게뭉게 구름이 모여있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가스 유출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3번, 누출된 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증발률이 많을수록 증기훈 폭발 위험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발화 전의 증기훈 이동거리, 이게 얼마나 많이 이동을 하냐도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이게 멀리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그 멀리까지 화염,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니까 이동을 준다라는 겁니다. 메커니즘, 자, 순서죠. 기본적으로 얘가 깔려야 돼요. 증기훈은 누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확산이 되고 증기훈을 형성한다, 넓게.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펑 하고 터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8번.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몇 개인가? 자, 찾아보십시오. 교통사고 뭡니까? 이거 사회재난이죠. 황사, 자연재난, 자연우주물체, 자연재난. 환경오염사고, 요거 사회재난. 미세먼지. 자,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제가 뭐라 그랬죠? 요거 사회재난. 황사는 자연재난. 대설, 자연재난. 가축 전염병, 사회재난. 태풍, 자연재난. 그죠? 그럼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거 태풍, 자연우주물체, 황사, 대설, 그죠? 몇 개? 4개. 맞습니까?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9번 볼까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겁니다. 긴급구조 사항의 총괄 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 통제를 위해 뭔가 이상하죠? 국무총리실에 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둡니까? 제가 청해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번.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청장이 되는 거죠. 청장. 그죠? 자, 3번 보십시오.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오케이. 중앙통제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령이 아니고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까? 네. 자, 됐습니다. 이거 3번이고요. 옳은 거. 자, 그리고 이제 10번. 네, 소방시설의 분류가 다른 것은, 자, 1, 2, 3번은 활동설비고요. 얘 혼자 용수설비죠. 얘 혼자 용수설비. 그죠? 4번이고요. 1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2류 위험물에 대한 소화 방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2류 위험물 중 정리는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조금 있을 땐 모래나 CO2도 효과가 있다. 이거 제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론책에. 항아리는 건조사 등으로 질식소화하는 게 좋다 그랬죠. 주수 절대 안 됩니다. 3번. 2류 위험물 중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나오니까 안 된다. 4번. 2류 위험물 중 유황은 주수 소화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얘 뭐 가능하다? 주수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4번이 잘못된 거죠, 지금. 4번이 잘못했더라. 4번이 잘못했더라.
그래서 황적유, 황활인, 정린, 유황 중에 황활인만 주수가 안 되고 정린과 유황은 주수가 가능하다. 12번 일반적으로 화재를 A, B, C, D로 분류하는데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일반 화재는 A급 화재는 표시색이 백색이죠. 종이, 나무, 섬유류, 고무, 플라스틱. 빈도가 가장 높고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재다. 유류 화재는 B급 황색이고 기름 쪽에서 나는 화재고 전기 C급 화재는 청색이고 통전 중인 기기에서 나는 화재를 얘기한다. 금속 화재는 D급은 표시색이 황색이고 가연성 금속에 의한 화재로 이들 금속이 아닌 분말이나 가는 선의 형태로 존재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커진다. 다 맞는데 얘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무색이잖아요. 그죠? 금속은. 맞죠? 네. 자, 다음 13번.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가 2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1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여러분들 얘네 둘 구분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급이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이런 것들 가능하다. 삽입이나 삽관은 이런 것들 다 어디서 할 수 있다? 1급 쪽만 할 수 있다. 1급. 이런 것도 포인트로 보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 유지를 위한 삽입, 기도기 삽입, 그리고 기도 삽관, 후드 마스크 삽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포함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1급 쪽에서 한다라는 거. 자, 14번.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상 소실 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동차,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소실 정도는 건축 구조물의 소실 정도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따로 규정해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건축 구조물 소실 정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따로 규정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도 아래에 있는 소실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반소냐, 전소냐, 부분소냐. 요거는 워낙 많이 풀었고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이제 보고 규정상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라고, 따른다라고. 아셨죠? 자, 그리고 15번 볼까요?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긴급구조기관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긴급구조기관이 아닌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본서 들어가고 그리고 해양 쪽에 갔을 때 청청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그리고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서 없고 본부 없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2번밖에 없더라. 잘못된 거.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의 종류 중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설비가 아닌 거.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한대요. 요거 경보설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경보설비 아닌 거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번에 가보시면 소화 활동설비가 하나가 뜬금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건물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열에 의한 온도가 상승을 해서 부력에 의해 실의 천장 쪽으로 고온 기체가 축적이 되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가 팽창하여 실내외 압력이 달라지는데 대체적으로 실의 상부는 실외보다 압력이 높죠. 왜냐하면 위쪽으로 많이 모여 있으니까 뜨거운 공기가. 하부는 압력이 낮다. 따라서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실내외 정압, 압력이 같아지는 경계면이 형성되는데 걔를 우린 뭐라고 한다? 중성대라고 얘기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이다. 그리고 기체, 실외 기체와 실내 기체의 어떻게 보면은 경계선,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연속선. 요거는 기체가 종류가 달라지는 점이죠. 그러니까 공기 종류가 달라지는 경계점, 공기 종류의 경계점. 얘가 달라지는 경계면이다. 두 개는 다른 거다. 중심대, 안전대 이런 말 없고요. 중성대를 우리가 중성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성면. 자, 18번째 가연물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럼 가연물 구비 조건 같은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조그마한 에너지에도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면 가연물이 되기 쉽죠. 열 전도도가 작으면 열 축적이 쉬운 거고 표면 장력은요. 제가 작은 애가 더 가연물이 되기 쉽다 그랬죠? 맞습니까? 산소와의 접합면이 더 커진다 그랬죠. 정답이 4번이다. 19번.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물 및 포의 할할 분광고라고 해서 옥내 소화전은 물분무 등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분류하죠. 우리가.
맞죠, 여러분들? 네. 20번. 자, 가스압력식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작동 순서로 옳게나 이런 것을. 자, 기본적으로 먼저 화재를 탐지를 해야 되는데 화재 탐지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자동이 많다 그랬죠. 자동. 뭐 수동도 가능합니다. 수동 조작함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자동 개념이 딱 들어가 있는 거고, 자동 개념이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화재 신호가 들어가게 되겠죠. 제어반 화재 신호. 그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하나가 얘가 들어간다 그랬죠. 기동용기 개방. 그리고 선택 밸브 저장 용기가 개방이 되고 개구부가 닫히고 CO2가 방사가 되더라. 이 저장 용기 가스에 의해서 개구부가 닫히는 거예요. 기동 용기는 그냥 저장 용기나 선택 밸브를 어떻게 보면 동작을 시켜주는 하나의 과정이지, 얘가 개구부를 폐쇄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맞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저장 용기가 개방이 된 후에 개구부 폐쇄도 되지만 여기에서 PS라는 게 동작을 한다 그랬어요. PS. 그래서 뭐가 들어온다? 그렇죠.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된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더 좋겠죠. 됐습니다. 자, 21번. 오류 위험물에 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1번에 가보면 대부분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무기질소 화합물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유기과산화물을 제외하고는 다 유기질소 화합물입니다. 아셨죠? 이거 제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22번 자연발화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통풍 잘 되는 곳에 설치해서 축적 방지, 온도 높게, 그러니까 이게 온도를 높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자연발화인데 압력도 높이면 안 되죠. 이거 낮게 해야죠. 낮게. 맞습니까? 그리고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해야죠. 즉 습도가 낮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낮은 곳. 맞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곳을 피한다가 맞는 거고요. 정촉매 하는 물질을 피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잘못된 거야 지금. 그럼 기역, 디귿, 리을이 맞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네. 자, 이제 23번. 다음 중 백드래프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재로 인하여 실내 하부 쪽으로 고온의 기체가 축적이 되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체가 팽창하고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불충분한 상태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건 뭐냐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상부로 가야죠. 2번 열의 직접과 적절하게 배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 연소된 가연성 가스가 오케이. 인화점 미만이 아니고 이상 넘어가야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3번 갑자기 산소가 새로 유입됐을 때 화염이 폭풍을 동반하며 충격파의 생성으로 오케이.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백드래프트죠. 백드래프트. 산소가 결핍된 실내의 소방관이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 중에 문을 갑자기 개방을 하면 외부 신선한 공기 유입으로 백드래프트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24번 블레비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스 저장 탱크 지역 내에 화재 발생 시 저장 탱크가 가열되어 탱크 내 액체 부분은 급격히 증발하고 가스 부분은 온도 상승과 비례하여 급격한 압력 상승을 가지고 오죠. 2번 탱크가 계속 가열되면 용기 강도는 저하되고 내부 압력은 상승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설계해놨던 압력이 초과가 되고 탱크가 파괴되면서 급격하게 폭발이 되고. 세 번째, 저장 탱크 내 유출된 가연성 가스가 대기 중에 공기와 혼합하여 구름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점화원을 갖다 대면 폭발한다. 자, 이게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게? 그죠? 맞습니까? 네.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전대책이죠. 안전대책.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마지막 25번 0도씨 물 1kg이 수증기가 100도씨가 되려면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한가? 그럼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0도씨의 물이 이 과정이 먼저 필요할 거고요. 이거 되는 과정이. 그죠? 그럼 이랬을 때는 현열 얘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거고 100도씨의 물이 얘가 돼야죠 지금. 그럼 이때는 RG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1, 1,
100. 그죠? 여기는 539에 1 해서 두 개 더해주면 639kcal의 열량이 나오더라. 됐습니까? 정답 2번이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학개론까지 레벨 1 모의고사를 좀 마쳤습니다. 자, 됐고요. 지금 오늘 날짜가 12월 26일입니다. 그래서 27, 28, 12월 28일에 며칠이에요? 이때가 목요일이죠. 이때 학과 법규 안 봐도 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꼭 봐야 되는 개정 내용 프린트 올려드리고 같이 한번 쭉 볼 거고요. 이렇게 보고 가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1월부터 시작되는 레벨 2 동영 모의고사에 대한 진행,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동영 모의고사가 이번에는 이거 형태로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책 형태로. 문제집 형태로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로 한해서는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신청을 하시면 뭐 매주 1회 네, 이메일로 전송을 해드리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래서 제가 한 20회차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에 어떻게 보면 학 3회차, 법규 3회차 이렇게 전송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뭔가 되게 다사다난했어요. 뭐 강의하고 있던 학원이 갑자기 이제 저한테 더 이상 사업을 진행을 못하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제가 좀 이렇게 붕 뜨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게 좀 컸죠. 그게 좀 크면서 책도 어떻게 보면 다 공중분해가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고, 이렇게 이제 사무실을 해서 혼자 이제 하고 싶은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좀 유두리 있게 하고 싶어서 예전부터 하고 싶긴 했는데 뭐 잘 됐다 싶어서 그냥 이걸 전화위복 삼아서 조금 더 한 번 더 내 이름도 한번 좀 알리고 좀 유튜브에 좀 영상을 좀 올려보자 라는 취지로 요번에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요거는 제가 레벨업 뭐 이것도 되게 힘들게 냈어요. 이것도 되게 뭐라 그러죠? 이제 출판사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본 형태로 되게 좀 급하게 낸 면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이렇게 넘어가고 대신에 이 레벨 2를 확실하게 좀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영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제가 조금 이렇게 20회차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설은 최대한 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 과정이다 보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어차피 해설집 다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송부를 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송부 받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해서 2월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3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 일정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1월이나 2월쯤에.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뭐 3월 뭐 중순쯤 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국가직하고 비슷하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둘째 주나 3월 셋째 주 이때쯤 볼 것 같은데 그럼 3월 첫째 주나 이때 이제 뭐 마무리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학과 법규를 제가 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10회차 어떻게 보면 뭐 긴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출을 좀 풀어보고 제가 좀 이제 바꿔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조금 더 한 번 더 볼 수 있게 제가 만든 건데 만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만족하셨으면 됐고요. 그걸로 됐고 이제 레벨 2 모의고사 제가 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지 다시 한번 제가 목요일 날 여러분들 찍어서 업로드를 해서 다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